오늘은 매화정. 생각 외로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오케이. 오늘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애정 소설로 매화, 양유, 전. 매화는 여주의 이름이고요. 양유는 남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매화와 양유의 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유화 양매록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모티프와 계모에 의한 시련과 고난, 그러니까 계모, 박해 모티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기아 모티프, 도수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모티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측되며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가지고 있어 판소리계 소설 또는 판소리계 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 그거나 라고 평가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화전 전체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구성으로 가볼까요? 자, 경기도 장단이 어딘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마는 김주부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도술에 능했는데 무남동녀, 이게 여주네요. 매화를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김주부를 해치려 하므로 매화를 남장시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장 모티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남장 모티프. 남장시켜 길에 버렸으니까 이게 기아 모티프가 되겠네요.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그러니까 딸내미는 버리고 김지부는 구월산으로 간 거야. 같이 가면 누가 뭐래나? 암튼 간에 길에 버려진 매화는 조병사의 손에 자라게 되고, 그러면 이 조병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일종의 구출자 내지는 조력자가 되겠네요. 매화는 조병사의 아들 양유와 동문수학하며 성장한다. 자, 여기서 여자가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랑. 요게 조금 안 맞아. 말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좀 전에 남장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화는 계속 남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병사라든가 양유는 매화가 남자인 줄 알았던 거죠. 어느 날 매화가 더 이상 남장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양유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러던 또 어느 날이네, 관상객으로 가장한, 관상객이라는 건 관상을 보는 사람, 매화의 아버지가 조병사의 집에 방문하여 매화가 여성임을 알리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양유와 결혼시킬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양유는 앞으로 크게 될 상이지만 다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상이며 매화와 혼인시켜야 한다는 글을 남겨놓고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난리가 났네요. 이로 인해 여자임이 밝혀진 매화는 결국 양유와 떨어져. 왜?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 당에 들어가 여공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해야 할 일, 바느질이라든가 뜨개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익히게 된다. 조병사는 양유와 매화를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악한 성품을 지닌 최씨 부인, 이 최씨 부인은요 양유의 계모예요. 그래서 계모 박해가 되는 겁니다. 매화를 자신의 남동생과 혼인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보다는 자기 동생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매화를 마음에 들기는 들었나 봐요. 위기. 최씨 부인의 계략에 빠져 조병사의 집에서 쫓겨난 매화는 다시 버림받은 거네요. 자, 시련이죠. 자, 최씨 부인의 남동생과 하수인들에게 붙잡혀 납치될 뻔하고, 이에 매화는 물속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아버지 김주부가 전기적인 요소네요. 그죠? 매화를 구출하고 구월산에서 어머니와 상봉한다. 뜬금? 설정 봅시다. 양유는 매화와 헤어지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매화를 그리워하지만 조병사의 강권에 못 이겨 다른 사대부 집안의 여인과 혼인을 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인을 못 치를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는 혼사장애 모티프가 2번 나오네요. 계모, 최씨 부인에 의한 한 번의 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에 의한 장애.
그런데 혼인 전날 두둥 양유는 김주부가 보낸 호랑이에게 물려 진짜 호환마마에 걸렸네요. 9월산 김주부의 집으로 오게 되고 매화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 전기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자, 양유가 9월산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도사의 말을 듣고 조병사는 산을 헤맨다. 찾고 보니 이미 양유는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그래서 조상사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혼인을 허락하였다. 결말 부분 볼까요? 김주부는 도사로 변하여 조병사를 9월산으로 불러 아들을 만나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어떤 도사를 만나겠지만 그 도사가 사실은 뭐야? 김주부였던 것이지.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임진왜란을 피하게 된대요. 자, 그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 작품이 창작됐거나 아니면 계속 구전되다가 이 내용이 끼어들어간 거라고 봐야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우리는 창작 시기를 그래서 조선 후기로 본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뒤 조병사는 산 밖으로 나가라는 사돈의 만류를 받아들이고 김주부는 학을 타고 하늘로 뿅뿅 플라잉 스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난다. 결국은 해피엔딩이면서 전기성으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소설이고요. 전기소설이다. 매화 양유전 또는 유화 양매록이라고도 한다. 실현 끝에 성취하는 남녀간의 사랑이다. 자, 첫 번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요소 내지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 자, 이런 거죠. 주부가 말하기를 9월산에 찾아가 정성을 지극하면 아들 양유를 찾아볼 터이니 찾아가 보소서. 아마 발음이 꼬였다. 그죠? 9월산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9월산을 찾아간대. 그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절은 여기에요. 두어 걸음에 온데 문득 간 데가 없어. 사방으로 살펴보니 종족이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바닥에 드라이 아이스 깔고 싹 사라져버린 거죠. 또 한번 봅시다. 주부는 천지 기운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여 동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산 밖으로 가면 바위가 있을 것이야. 이 바위에 부적을 붙이면 이유가 알도리가 있을 것이니 병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을 모셔오너라. 벌써 천리 밖을 다 알아. 그 다음에 주부가 학을 타고 손에 백우선을 쥐고 내려와 병사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하기를 그간 기후 어떠하시더이까? 라고 한다든가, 학을 타고, 그 다음에 하얀 우산, 부채를 쥐고, 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비현실적인 요소들이죠? 천지 기운을 보는 주부가 동자에게 바위 위에 부적을 붙여 병사를 모시게 한 거나, 범이 양유를 몰고 온 것은 결국 비현실적인 요소에 의한 사건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 대목. 주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병사가 동자를 따라 초당에 도착하여 경험하는 모든 신기한 경험들은 전부 다 비현실적 요소이다. 두 번째, 다양한 모티프가 사용되며 판소리 문체가 나타난다. 자, 우리 녀석 모티프부터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매화를 어떻게 합니까? 남장을 시키죠. 남장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남장 모티프 또는 변신 모티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길에다가 버리는 것은 기아 모티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유는 매화와 헤어지고 매화를 그리워요. 근데 조병사의 강권에 못 이겨 다른 사대부 집안의 여인과 혼인을 치른대요. 이런 건요, 결국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모에 의해서 인연을 맺지 못해 어떤 제3자 타인에 의해서 인연을 맺지 못하는 거, 결혼을 못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소설은 삽입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어를 지어 화답하며 매화 양유글을 보며 하였으되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한고 라고 하더라 라든가, 이어서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는 양유가 매화가 여자임을 알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식으로 소설, 산문 속에 운문, 시를 삽입하여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여기죠. 산문의 단조로운 서술에 변화를 주고 동그라미 2번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며 3번 작품의 분위기를 서정적 낭만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4번 인물들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자, 소설 속에 시가 삽입된 경우는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지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넷이 됐든 이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매화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